네, 지난주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견조한 고용 지표에다 감세한 통과로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도래하고 불안 요인도 있는 만큼 낙관론을 펼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강현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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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잠시 좀 조정 과정을 좀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주 연고점 경신을 하면서 상승 동력은 일단은 확인은 했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3,100까지 100선까지 지금 올라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강세장 후반부에 순환매 과정에서 저희 코스피가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선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5번 정도 종목 선정 기준이 바뀝니다. 바닥권에서는 뭐 가장 안전하다는 블루칩을 좀 사시죠. 네. 그러다가 시장이 좀 더 올라오면은 이거 뭐 교과서에서 한번 봤었던 뭐 저 PER, 밸류에이션 낮은 거 이런 걸 이제 선호하시죠. 세 번째는 시장이 좀 더 상승하다 보면 주도주가 탄생합니다. 요즘 시절 같으면 AI 관련 주도주가 있었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주도주에서 뭐 파생되는 게 있는데 저희 요즘 시장으로 치면은 작년에 AI 관련 주도주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전력 관련주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뭐 많은 것들이 오른 상태에서 어디에 더 수익을 낼 데가 없을까? 이런 이제 순환매 다른 곳에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은데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을 위시한 다른 곳은 좀 저조했다는 겁니다. 주도주가 이제 좀 슬로우해지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올라왔고, 요거는 역사적으로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예전에 뭐 참고 삼아 한번 보면은 2000년 IT 버블은 뭐 정말 굉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주도주가 미국에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2000년 4월에서 2000년 9월 정도까지 주가가 소위 더블탑을 형성하면서 정체돼 있었습니다. 주도주가 좀 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뭐 주변주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시장이 이때 2000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순간적으로 30% 정도 급등합니다. 예, 요즘도 얼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양호한데 네. 급등을 했었던 사례죠.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그림이 나름의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도주, 뭐 엔비디아가 제일 처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엔비디아가 그런데 좀 크게 보면 한 1년 정도 횡보하더라고요. 작년 6월 20일부터 거의 횡보세로 접어들었었습니다. 요즘 전고점 약간 돌파하긴 했지만 그러면 주도주에서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작년 9월에는 중국이 부양책한다니까 중국이 한 열흘 만에 30%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군비 관련 재정 정책 확대한다 그러니까 유럽이 작년 말 올해 초 또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열악했는데 또 여러 부양책 관련 기대에 의해서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글로벌 주도주의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순환매 이 일환으로 한국 시장이 올랐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미 증시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자금들이 비미국 증시, 특히 한국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미국 시장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금 반등에 나서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예, 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다시 태세를 전환해서 네. 전고점 뚫고 월등한 수익률을 내면은 다시 자금은 기존의 주도주로 이제 압축이 돼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한국에 있던 자금들도 조금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위주로 상승하고 나머지 주식이 물론 오르지만 수익률은 그거보다 좀 더 저조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엔비디아가 사실 좀 따져보면은 실적에서도 기스난 부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네. 혹시나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주도주의 여러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아예 글로벌 강세장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순환매도 이제 스탑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따라 주도주의 변화 또 글로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이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 트장님 리포트를 보면 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는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결국 저희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하고 내수로 따지면 수출이 70%의 영향력을 지니고 네. 내수주가 30% 정도 영향을 지닙니다. 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거를 저희가 진단해야 되는데, 대외 경기 이 관점에서 두 가지 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글로벌 경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표로 따져보면은. 네. 이게 개선되는지가 관건인데, 그림을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요즘 미국이 빚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물가가 너무 높았다가 이걸 잡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연준에서는 돈을 많이 회수했었어요. 이 그림상에서 녹색 선이 위쪽으로 가면은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녹색 선이 아래쪽으로 오면은 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 네. 정부도 부채를 좀 덜 쓰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렇게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 회색 선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인데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위축을 받더라고요. 예, 선행 지수가 위축을 받으니까 잠재적인 수요도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부진하면 시차를 두고 동행지수 그리고 후행지수도 부진해질 거예요. 네. 근데 실업률이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악화된 이후 대표적인 후행지수 중 하나인 실업률도 악화될 수 있는데, 실업률이 미국 쪽에서 악화되면은 임금 소득이 줄어들고 미국 쪽의 수요도 약화될 겁니다. 저희 한국이 요즘 수출 순위를 따져보면은 대미가 1위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약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적극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또 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는 이것도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 증가율의 반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월 수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6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호조를 보였던 품목이 뭐 반도체랑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수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한국 수출 증가율 데이터를 그동안 보면은 5월까지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 1.3% 전년 동월비 기준 이랬습니다. 근데 6월에 갑자기 좀 튀어오른 게 있습니다. 6월 수치는 플러스 4.3 전년 동월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가장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그러면 7월에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좀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죠. 여러 가지로 관세가 붙어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세 유예 종료 그 전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출 증가율이 우리 한국도 튀어오른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향후의 수출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6월 수출이 깜짝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는 주가 움직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려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보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런 우리 증시 환경의 변화가 글로벌 자금들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법 개정은 물론 우리의 예를 들어 PBR 이런 걸 높일 요인은 됩니다. 네. 그런데 PBR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ROE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돼야 이제 PBR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쪽하고 우리 한국하고 PBR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한국의 4배인데 또 미국이 ROE가 한국의 4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PBR이 2배 정도 높은데 또 ROE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ROE가 좀 더 높아져야 우리 한국의 PBR도 기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여부가 PBR을 기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여러 번 글로벌 자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조금 전에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서한이나 협정 내용 현지 시간 7시 오후 12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이번 주 내내 시장 변동을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9일까지 무역 협상 마무리, 서한 아니면 합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합의가 된 국가들은 그 합의 내용대로 가겠죠. 네. 그리고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임박한 국가들도 좀 서둘러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서한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에서 이 수준이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일률적으로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다른 국가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2일이었죠. 예, 이때 다소 충격적으로 그러한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나머지 국가들이 통보를 받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서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관세 이슈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부동산 네. 쪽이 상당히 좀 고유의 특징이 좀 네네.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그 전에는 녹색선이 이제 금리죠. 금리가 보통 높아질 때는 경기도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경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도 높이는데 금융위기 전에는 경기 좋아질 때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 비교적 건전한 부동산 가격 오름세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그 이후에는 금리가 낮아질 때, 이때는 보통 경기도 안 좋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는 그 족족 이러한 유동성을 부동산이 바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양책 또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으로 바로 수혜가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규제가 없었던 적은 사실상 좀 드뭅니다. 예, 부동산 규제 아래에서도 네.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그 자금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이전되기보다는 네. 부동산 내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 시장의 자금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된다면 네. 좀 더 개인 자금 또 해외 자금 이런 곳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낙관을 좀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 팀장님께서도 뭐 예전에 우려 요인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또 고용. 뭐 6월 고용 보고서 겉으로는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요즘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골머리가 좀 아픕니다. 예, 이게 펀더멘탈과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분석을 하는 편인데 네.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미국 쪽의 경기 선행 지수 요즘에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 지수는 팬데믹 때 저점보다도 좀 더 상당히 많이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이 주식 시장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좋지 못하다면 향후 그 다음 스텝에서는 후행지수 또 실업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6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뜯어보더라도 네.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상은 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은 대단히 좋았지만 상당 부분이 미국의 주정부 공무원 고용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은 오히려 취약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약화되는 것, 이것을 고용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을 약간 이탈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 이거 혹시 M7 때문이 아닌가? 예, 요즘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전통 지표 예를 들어 이 경기 선행지수는 요즘의 시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엔비디아는 제가 작년에 저희 한국경제TV 나왔을 때도 자주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1년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컨센서스를 봐도 추가로 더 하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외의 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율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M7 중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올라가는 건 유일하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도 매출액 증가율 방향은 올라가는데 이미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정도로만 매출액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7 모두 매출액 증가율은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역시도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는 것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펀더멘탈론 설명이 잘 되진 않아서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환경이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펀더멘탈 전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금융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컨셉별로도 약간의 개성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주가하고 상당히 밀접하다고 알려져 있는 영업이익 네. 또는 EPS, 당기순이익 이러한 종류의 컨센서스는 주가의 방향과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좀 더 후속적으로 EPS의 상향 조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좀 더 후속적으로 EPS의 하향 조정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이러한 이익 추정치 또는 EPS 계열 이러한 실적의 변화는 주가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연동해서 형성이 된 것도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미국의 EPS 추정치하고 주가하고 그려보십시오. 아마 EPS 추정치가 살짝 후행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 뭐 GDP의 하향에는 관세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겠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GDP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근데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되더라고요. 이벤트가 만약에 단발성 요인이다.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는 주가는 직전까지 압박받다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면 그 관련한 정보가 오픈되더라도 경제에 계속 부담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상호 관세는 단발성으로 7월 부과 이후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호 관세도 이 경제 GDP 증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방송 중에 언급드렸던 부양책 회수 과정에서 선행지수가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요즘에 미국의 GDP 증가율, 특히 실질 GDP 증가율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뭐 선행지수 내려오니까 당연한 거고, 상호관세 부과가 되면 앞으로도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또 내려오는 게 있겠죠. 참 재밌는 게 보통 GDP 증가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모멘텀 약화를 인식해서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하락해야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계속 그게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참 곤란한 점입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곤란한 점인데, 미국의 GDP 증가율 내려왔고 예상치도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계속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고, 향후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오류일까, 그리고 그 봉합 과정에서 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언급드리고 싶은 게 네. 한국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혹시나 미국의 GDP 증가율의 흐름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부진한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면 달러는 좀 강해져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 유입됐던 해외 자금은 달러 강세라면은 향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과 GDP 증가율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GDP 증가율의 흐름이 그리고 그 컨센이 맞다면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또 다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지금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가장 이제 곤란한 상황이 펀더멘탈과 주가가 다르게 갔을 때, 네. 이러면 유동성 장세라고 소위 부르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투기 심리에 의해서 유동성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점검하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펀더멘탈 데이터는 악화되고 있고, 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한 시점에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네. 바로 리스크 관리 단계로 들어가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을 테고요. 반대로 이 섹터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업종이 있을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한국의 내수주는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상당한 추경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후속적으로 한국의 내수주도 실적은 개선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수출주에 대해서는 대외 환경이 글로벌 매크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한국의 수출은 실적이 향후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오히려 좀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좀 올랐던 수출주는 여러분 좀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지금도 내수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출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주는 흔들릴 때 조금 더 담아 가시는 거 네.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변수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도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미국 쪽의 매크로 또 고용도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네. 미국 쪽에는 부러운 점이 주간 단위로도 여러 중요한 지표를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알 수 있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과연 실업자가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지표를 보시면 제 곤란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회색 선은 미국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꾸로 그린 거죠. 역축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미국의 실업자가 많아지는데 과거에는 실업자가 지금처럼 좀 많아졌을 때 시장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장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이제 뭐 그동안 오랫동안 100년간 쌓았던 그런 특성과 다르게 된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이 고민할 시기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펀더멘탈과 주가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영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